무라카미 하루키 걸작선. 내겐 천사 같은 그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이 이야기는 1970년 8월 8일에 시작되어 그로부터 18일 후인 같은 해 8월 26일에 끝난다. 3. 부자들이란 모두 똥이나 처먹으라지. 지는 카운터에 두 손을 얹은 채 나를 향해 우울한 듯이 그렇게 소리쳤다. 어쩌면 지가 고함친 상대는 내 뒤에 있는 커피 말인지도 몰랐다. 나와 지는 서로 가깝게 앉아 있었기에 일부러 그가 나를 향해 고함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큰 소리를 지르고 나면 지는 언제나 만족한 표정으로 맥주를 맛있게 마시는 것이다. 하기야 주위에 지가 지른 고함소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누구 하나 없다. 좁은 가게 안은 손님으로 넘쳤고 누구나 똑같은 큰 소리로 고함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침몰 직전의 여객선과 같은 풍경이었다. 진드기 같으니라고. 지는 이렇게 말하고는 소름이 끼치는 듯 머리를 저었다. 놈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부자 냄새가 나는 놈들을 보면 소름이 끼쳐. 나는 얇은 맥주잔에 입술을 댄 채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지는 입을 다물더니 카운터에 올린 가느다란 손가락을 모닥불에라도 째듯이 뒤집으며 몇 번이고 신중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체념하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10개의 손가락을 순서대로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끝나지 않는 한 다음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다. 한여름 동안 걸쳐 나와 지는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25m 수영장 하나분 정도의 맥주를 들이마셨고 제의 바닥 가득 5cm 두께로 땅콩 껍질을 헛뿌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따분한 여름이었기 때문이다. 제이바 카운터에는 담뱃진으로 변색된 한 장의 판화가 걸려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따분할 때면 나는 몇 시간이고 실정도 내지 않고 그 그림만 계속 바라보았다. 마치 롤사하 테스트에라도 사용했음직한 그 도안이 나에게는 서로 마주하고 앉은 두 마리의 녹색 원숭이가 공기가 빠지기 시작한 두 개의 테니스 공을 서로 던지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내가 바텐더인 제이에게 그렇게 말하자 그는 한동안 지그시 바라보고 나서는 그러고 보니 그렇군 하고 기운 없이 대꾸해 주었다. 뭘 상징하고 있을까? 내가 그렇게 물었다. 왼쪽 원숭이가 자네이고 오른쪽이 나야. 내가 맥주병을 던지면 자네가 요금을 던져 보내는 거지. 나는 어이없어 하여 맥주를 마셨다. 신물이 난다고. 지는 대충 손가락 바라보기를 마치자 그렇게 되풀이했다. 지가 부자들을 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또한 실제로 굉장히 정오하고 있었다. 지의 집도 상당한 부자였지만 내가 그것을 지적할 때면 지는 어뢰 그건 내 탓이 아니야 하고 말했다. 때때로 아니 내 탓이야 하고 나는 말했고 그러고 난 후에는 언제나 기분이 언짢았다. 지의 말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왜 부자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그날 밤 지는 그렇게 말을 이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것은 처음이었다. 모르겠다는 표시로 나는 머리를 저었다. 분명히 말해서 부자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회중전등과 자가 없으면 자신의 엉덩이도 긁지 못하는 작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해서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 지의 입버릇이었다. 그런가? 그래. 놈들은 중요한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고 있는 척할 뿐이지. 왠지 알아? 글쎄.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약간 머리는 필요해. 하지만 계속 부자로 남기 위해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인공위성에 가솔린이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냥 빙빙 같은 곳을 돌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너 또한 마찬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내일 날씨에서부터 욕조의 막의 사이즈까지 말이야. 그렇지? 그래.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런 거라고.
지는 짓거리고 싶은 것만을 짓거리고 나서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흥미없다는 듯이 소리를 내어 코를 풀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지한 것인가? 나로서는 잘 파악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에 모두 죽고 말지. 그거야 그렇지. 모두 언젠가는 죽지.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린 50년쯤은 살아야 될 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50년을 산다는 것은 분명히 말해서 5000년을 사는 것보다 훨씬 피곤한 일이야. 그렇지. 과연 그래도 될까? 내가 지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봄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대학 입학했던 해로 당시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상당히 취해 있었다. 그런 탓으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새벽 4시를 넘어 지효의 검은색 피아터 600에 같이 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서로가 아는 친구라도 있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우리는 몹시 취해 있었고 속도계의 바늘은 80km나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우리가 보기 좋게 공원의 담을 뚫고 진달래 꽃밭을 뭉개놓고 전봇대에 죽으라 하고 차를 들어받았는데도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이지 하늘이 돌본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쇼크에서 깨어나 부서진 문짝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오자 피아트의 보닛 커버는 10m 정도밖에 있는 원숭이 우리 앞까지 날아가 있었고 차의 앞부분은 전봇대에 움푹 패인 상태였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게 된 원숭이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지는 핸들 위에 양손을 얹은 채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상처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대시보드 위에 1시간 전에 먹은 피자를 토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차의 지붕 위로 기어올라 선루프를 통해 운전석을 내려다보았다. 괜찮니? 응. 하지만 너무 마신 모양이다. 토하는 걸 봐서. 나올 수 있겠어? 좀 끌어당겨줘. 지는 엔진을 끄고 대시보드 위의 담뱃갑을 주머니에 찔러놓고 나서 천천히 내 손을 잡고 차의 지붕 위로 올라왔다. 우리는 피아터의 지붕에 나란히 걸터앉은 채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몇 개의 담배를 피웠다. 나는 왠지 모르게 리처드 버튼이 주연한 전쟁 영화가 떠올랐다. 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봐, 우리는 아주 운이 좋았어. 5분쯤 지나고 나서 지가 말했다. 보라고, 상처는 없잖아. 믿을 수 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차는 이제 못 쓰게 됐어. 신경 쓸 것 없어. 차는 다시 사면 되지만 행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조금 어이가 없어서 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자인가 보지? 그런 것 같아. 그렇다면 다행이군. 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불만족스러운 듯이 몇 번인가 고개를 젓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는 운이 좋아. 그렇군. 지는 테니스 주스 뒤꿈치로 담배를 비벼 끄고 꽁초를 원숭이 우리를 향해 튕겼다. 이봐, 우리 두 사람이 있어 팀을 짜지 않을래? 틀림없이 뭐든 잘 될 거라고. 그 첫 시작으로 뭘 하지? 맥주를 마시자고. 우리는 가까운 자동 판매기에서 캔 맥주를 반 타스쯤 사서 바다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모래밭에서 뒹굴면서 그것을 전부 마셔버리고 나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굉장히 좋은 날씨였다. 앞으로 나를 쥐라고 불러줘 하고 그가 말했다. 어째서 그런 별명이 붙은 거지? 잊었어? 아주 옛날의 일이야. 처음 한동안은 그렇게 불리면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뭐든 익숙해지기 나름이니까. 우리는 빈 맥주 깡통을 모두 바다를 향해 던져버렸다. 그리고 제 방에 기댄 머리 위에서부터 더블 코트를 뒤집어 쓰고 1시간가량 잠을 잤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상한 생명력이 몸속에서 넘쳐나고 있었다. 불가사의한 기분이 들었다. 100km라도 달릴 수 있겠어? 나도 그래. 하고 지는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공원 보수비 이자를 붙여서 3년 할부로 시청에 불입하는 것이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